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또 코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. 7월 31일 지금 저녁 9시 55분 정도고요. 원래라면은 이제 나스닥에서 약간 단타 같은 거 좀 할 텐데 지금 또 전쟁 문제로 인해서 유가 선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장에서 또 어떻게 흘러갈지 확신할 수 없어서,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더 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.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지표처럼 각종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코스피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올린 적이 있는데,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제 하게 되면 지금 여기 흰색 사선이 3파에 해당됩니다. 물론 당연히 잘게 쪼개면 3파, 4파, 확장형 5파, 그 다음에 ABC 파동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, 저는 ABC 파동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. 여기 하락은 ABC 파동이 아니라 하나의 큰 하락 추세 4파로 보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. ABC 파동이 되려면 일단 오늘 같은 상승을 봤을 때 A, B, C를 구별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. 어디를 B로 할 거냐인데, 여기 B, 그 C가 여기에 나온 거다.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. 근데 글쎄요. 예, 뭐 그렇게 보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.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. 아직은 추세가 완전히 바뀌지도 않았고 차트가 다 형성이 되지 않았다. 그러니까 후행성이 있잖아요, 차트 분석은.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고 있는 시점에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피보나치 펜으로 이 하락 추세를 지금 고점과 저점을 이었습니다. 그렇게 했을 때 오늘 17.9%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는데 여기에 딱 걸쳤네요. 여기에 딱 걸쳤고,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죠. 왜냐하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. 아무리 금요일이고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사실 투심이 많이 죽어서 이렇게 좀 던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이게 눌릴 수도 있는 건데 엄청 올랐죠. 그리고 하이닉스가 상한가 가는 것도 참 지켜봤는데 뭐 아무튼, 자, 그리고 3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죠. 그래서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. 그래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얘기하려면 최소 7,278, 그러니까 한 7,300 정도에는 한번 안착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뭐 다음 주 월요일날 뭐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바로 가기는 힘들겠죠. 그래서 다음 주 어떻게 흘러갈지, 뭐 트럼프가 주말에 탁한다고 하면은 다음 주 좀 초까지는 계속 좋을 수 있죠. 그러면은 월, 화, 수, 다음 주 안으로 뭐 7천 초반까지 한번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, 만약에 타코가 안 나고 전쟁이 좀 격화된다고 하면 다시 눌리겠죠. 그렇다고 뭐 6천 밑으로 다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상태고요. 그 다음에 이 사파 자체를 또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8200에서 한 8500까지는 올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정고점 돌파는 지금 시점에 뭐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. 좋게 봤을 때는 내년 1분기 안으로 정고점 돌파 시도? 그것도 사실 희망회로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위에 매물대가 있잖아요. 이제 이 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행동으로 반응할지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 던지려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본전 오면은 이제 팔려고 하는. 대신에 뭐 신규 투자자들이 그 매물을 좀 받아준다고 하면, 외인이랑 같이 올린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거는 흘러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코스피 지수는 이 정도까지 보고,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환율 차트예요.
일봉도 그렇고 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 채널 안에 갇혀 있어요.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았다. 그래서 저점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. 이 채널이 깨지려면 한 1,400원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. 일시적으로 어제 1,420원 밑으로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깨지기 어렵다는 의견들을 많이 할 거예요. 그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게 차트로 봤을 때는 이렇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,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승 추세가 유지되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기에는 이미 데이터상으로도 상관관계가 없어진 지가 좀 돼서 이걸로 판단하실 필요는 없어요. 환율 계속 또 상승 추세니까 증시에 조정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과한 해석이 될 수 있다. 또는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거를 무시하고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삼성전자 차트인데 뭐 이것도 엘리어트 파동으로 뭐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선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그어놓은 큰 선이 추세선이 3파이고요. 그러니까 뭐 사실 코스피랑 관점이 비슷하죠. 파동을 보는 관점은. 그래서 지금 4파에 대해서 거의 바닥이 나왔고 강력한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죠. 뭐 갭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안착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오늘 상한가 갈 뻔했으니까요. 그리고 이 하락 채널을 깨부수고 바로 올랐어요. 그래서 상당히 유의미한 거죠. 그러니까 이거를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잘못 얘기하는 거일 수 있다. 물론 이게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추세가 바뀌었고 다시 하락이 안 나올 거다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데드캣 바운스가 아닐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것도 상승 추세로 명확하게 전환했다라고 얘기하려면 한 28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와야 하지 않을까. 근데 위에 매물대가 좀 있죠. 이것도 뭐 피보나치 되돌림을 하나 볼까요? 그러면은 여길 저점을 해서 고점이 38만원 정도 이렇게 했을 때 0.618이 30만원 정도네요. 30만원 정도면은 뭐 거의 무조건 상승 추세다.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. 그 밑에서는 뭐 약간 조정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. 실제 조정이 올 수도 있고. 근데 여기서는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보다는 이 하락 추세에 놓여 있을 때 이 피보나치 펜 이게 좀 더 맞을 겁니다. 여기서 좀 더 저항 맞고 뭐 다시 뚫고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. 물론 전쟁이 격화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. 자, 그 다음에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반등이었고요. 하락 채널은 그려놓지는 않았는데 얘도 하락 채널 뚫고 위로 올랐을 거예요. 그래서 삼성전자랑 뷰가 좀 비슷할 것 같고, 대신에 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이동평균선 말고 VWAP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거래량이 가중치된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1년치를 놓고 봤을 때 이것보다 주가가 밑에 내려오면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. 이 추세 전후로 왔다 갔다 거리면 횡보하는 거고요. 이 위에 있으면 이제 떨어져 있을수록 상승 추세다. 그래서 실제 VWAP 보라색 선 위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을 때 강한 상승장이었죠. 그리고 지금은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회복한다고 하면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이격으로 봤을 때도 거의 바닥 한번 찍고 올라왔어요. 자, 그 다음에 속스인데 이거는 이제 언제죠? 작년 4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스타트한 걸로 보고 피보나치 편을 보면 그리고 VWAP도 같이 보면 아직 장기 추세상으로는 상승세가 완전히 꺾였다라는 건 아니에요. 이거 터치도 안 했기 때문에 횡보장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더 내려오면은 좀 횡보장이 열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좀 더 장기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다. 그러니까 이제 고점 대비 빠지고 있다 보니까 하락 추세인 건데 지금 또 얘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샌디스크 뭐
헤지펀드 관련된 얘기는 안 할 거지만 뭐 어쨌든 얘도 숏포지션 작전의 대상이 된 재물처럼 돼버렸죠, 종목이. 뭐 어쨌든 근데 얘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ABC 파동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냥 모양이 그래서 물론 여기 ABC를 4파로 보고 여기 2파에서 5파까지를 3파로 크게 묶을 수도 있습니다. 그게 뭐 꼭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. 이것도 VWAP로 보죠. 안 나오네? 약간 버그가 있는지 안 나오는데요. 어쨌든 이때부터 기준했을 때 아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안 나오는 건지 뭐 어쨌든 안 되네요. 자, 그래서 C파동까지 나오고 여기 딱 걸쳐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. 아마 오늘도 좀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상승하는 힘이 약할 수도 있죠.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.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도 추세 전환한다고 하면은 네, 뭐 어깨까지는 오겠죠. 거의 2,000달러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가능성이 있다라고. 물론 뭐 그보다 더 갈 수도 있긴 하죠. 근데 8월에 그래서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는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죠. 대체로 잘 나왔는데 이제 기대치보다 좀 기옥시아처럼 약간 하회할 수도 있는데 대신에 액면 분할이나 이런 카드가 좀 있으니까 이거를 샌디스크 측에서 좀 하겠다라고 해주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. 주주 환원 정책이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 뭐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하면 근데 왠지 안 할 것 같은 느낌인데 뭐 기다려보면 알겠죠. 자, 그 다음에 애플입니다. 애플은 왜 가져왔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빅테크들 특히 AI 쪽에 카펙스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이제 꼬꾸라질 때 얘는 이제 혼자 특히 메모리 반도체주랑 반대로 얘 혼자 신고가를 찍었죠. 그리고 하락이 나오고 있고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이제 메모리 가격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다 보니까 전망이 안 좋죠. 그리고 협상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물론 제품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조금 상쇄될 수는 있지만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. 메모리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지 상승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. 그래서 얘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 꼬꾸라진다고 하면 저는 이제 한 229달러에서 247달러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얘가 내려오고 AI 투자 많이 하는 애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빠르면 올해. 왜냐하면 엔트로픽이 올해 상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연결되어 있는 예를 들면 TPU 같은 걸로 뭐 비용 절감을 했다 이런 것들 수치로 증명하게 되다 보니까 게다가 베라루빈이 이제 4분기부터 실적 고객들이 쓸 수 있게 이제 납품이 되기 시작할 건데 그게 물론 실적 반영으로는 올해 4분기 거가 이제 내년 초에 실적 발표할 때 드러날 거라 그때겠지만 뭐 전망이 먼저 나올 수는 있죠. 그래서 빠르면 4분기 때부터 AI ROI가 좀 더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에서 좀 더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죠. 그러면 KPX 투자 안 하고 있는 얘네들은 뭐 AI ROI 같은 거 뭐 없잖아요. 게다가 그 와중에 메모리가 비싸지는데 얘네 뭐 어떻게 할 거야?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죠. 그리고 이격으로 봐도 이미 고점을 찍었어요. 여기 찍고 물론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찍을 수도 있지만 글쎄 얘가 빠져야 다른 데로 유동성이 갈 거라 얘를 수익 실현하고 딴 데 늘려고 하지 않을까요? 뭐 금리 인하가 나오는 것도 아닌 마당에. 자, 일단 엔비디아 가져왔는데 엔비디아는 좀 약간 지표처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왜냐면은 AI 투자 사이클의 시작이 엔비디아로부터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옛날부터 이제 뭐 TPU도 사실 만들기 시작한 지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고 뭐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 나온 지도 그 정도 됐고 그때 이제 뭐 딥러닝 모델 같은 거 훈련시킬 때 많이 썼죠. 뭐 T100이나 뭐 여러 가지 엔비디아에서 만든 AI 칩들. 그래서 좀 오래됐죠. 사실 LLM이 이제 좀 더 AI 붐을 일으켜서 그렇지. 어쨌든 얘가 장기 추세상으로 하락세로 전환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.
얘가 순환 투자의 중심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.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신고가가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물론 금리 인하 나오고 뭐 베라루빈으로 AI ROI 증명되고 그러면은 TPU도 뭐 쓰긴 쓰지만 좀 괜찮은 성능의 모델에서는 그냥 무조건 베라루빈 쓰는 게 낫겠네라는 게 이제 인지가 되면 구매 비용은 비싸더라도 다 베라루빈 사가지고 쓸 거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전기 사용료나 이런 게 효율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발열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랑도 엮이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ROI의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증명해주면 얘도 또 신고가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. 지금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러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VWAP가 보라색인데 자꾸 195달러 밑으로 내려오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. 그래서 얘가 200달러 위에 있는 거를 좀 선호해요. 그래서 200달러 깨지는지를 보는 이유가 200달러에 풋벽이 세워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.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200달러가 의미가 있는 가격 지표로서 보셔야 된다. 저는 엔비디아 안 가지고 있습니다. 오해하지 마시고. 그래서 지표로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뭐 아무데나 빅테크 투자하고 이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물론 이제 뭐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요 정도 하고요. 다음에 또 이제 다음에는 트레이딩 뷰 이 차트 말고 좀 매크로 관련된 거 좀 정리해서 올릴까도 생각 중인데 조회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